어제죠. 경기도 성남에 있는 분당 재생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확인이 되면서 병원 내 감염의 적신호가 켜진 상태입니다. 네, 입원했던 폐암 환자가 첫 확진 판정을 받은 후에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네. 어제까지 지금 9명인가요? 10명인가요? 9명입니다. 예. 어제 3시에 분당 재생병원에서 직접 발표를 했죠. 이 9명은 우선은 환자 3명 중에 누가 첫 감염자인가, 이게 미스테리인데요. 어쨌든 70대 남녀 노인 2분과 80대 남성 1분, 폐암 환자인데 이분들이 감염이 됐습니다. 간호사 2분 감염이 됐고요. 간호조무사가 또 3분. 여기다가 환자 가족 1분이 감염된 게 확인이 돼서 전체적으로는 9명의 감염자가 나온 겁니다. 네. 분당 재생병원이요. 지금 현재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돼 있긴 하지만 네. 700명 병상이 지금 이제 환자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집단 감염 우려로 초비상이 됐고 격리가 지금 어제부터 시작이 됐고 일단 폐쇄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감염 경로도 정확히 모르는 데다가요. 사실 코로나19 환자를 가려내는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지적까지 나오거든요, 전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환자분 중에서 어느 환자를 통해서 어떻게 이 됐는지. 질병이 전파가 됐는지 이제 그거는 이제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환자도 중요하지만 의료진들이 문제입니다. 네. 의료진들이 이제 그동안에 무방비 상태로 진료를 했고 네. 또 그 의료진들이 감염된 사실을 모르고 또 다른 환자들도 진료를 했고 또 다른 의료진들과의 접촉도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예.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이 분당 재생병원에서 우리가 상상치 못할 정도의 많은 그런 감염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또 이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더 감염에 취약한 거 아니겠습니까? 병원에 그런 분들 많아요. 병원에 있는 분들은 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우리 방역당국은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인지를 하고 역학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 교수님, 제가 알기로는 이게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 때문에 초기에 이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미미하거나 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전파력이 높다라는 분석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이 재생병원 사례에서도 사실상 환자들이 병원이니까 네. 금방 열을 매일매일 체크할 거고 그런데도 뒤늦게 밝혀진 거 보면 네. 이 바이러스 자체의 특성이 병원 감염을 막을 수 없는 구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네. 들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예.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대항하기가 어려운 그런 질병입니다. 이래서 아주 특징적인 증상이 있으면은 의료진들이 바로 그 증상을 파악해서 검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아주 유리한 점을 가질 텐데 이 질환은 증상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네.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들의 경우에도 뒤늦게 이제 폐렴 증상이 보여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코로나19 확인이 된 경우거든요. 네. 근데 그 경우는 이미 어떻게 보면은 감염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전파시키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병원 감염을 사전에 미리 완벽하게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상당히 싸우기가 어려운 질병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 교수께서는 2015 메르스 때도 사실 보건당국에서 역할을 하셨었잖아요. 네.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이 국민안심병원이라는 게 제대로 이렇게 기능을 해서 굉장히 국민적으로도 호응을 많이 받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그런 특징이 있다면 이 국민안심병원 그러니까 호흡기 질환자와 비호흡기 질환자를 구분할 수 자체가 없는데 이 국민안심병원 운영하는 효과가 있을까요? 네, 물론 그 무증상 감염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감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분들은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일단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과 또 호흡기 증상이 없는 분들을 구분을 해서 진료를 받게 해야지 네.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서 섞이게 됩니다. 섞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상당히 통제가 어려운 그런 양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국민안심병원은 지금처럼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야만 합니다. 보완책들을 계속해서 좀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일단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이 마스크를 착용을 해서 병원에서는 무조건 마스크를 네. 착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바이러스를 배출하고 또 바이러스가 또 들어오는 것들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사실 이 분당 재생병원이 하루에도 1,4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오가는 또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병원이라고 해서 사실 더 감염의 위험이 큰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런 감이 교수님. 커져요. 저희 사실 성남시의 가장 중심가에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런 염려도 사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 바이러스의 감염이 물론 뭐 그 같은 동선상에서 있었다고 해서 이 바이러스가 전달이 되는 건 아니고 네. 이 비말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행동, 예를 들어서 뭐 기침을 한다든지 계속해서 또는 큰 소리로 대화를 하다든지 그럴 경우에 이제 비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이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 우리가 지금도 제일 주장하는 것은 제일 강조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는 가급적이면 그 이 방문을 피하고 네. 그리고 또 외출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이제 증상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서 이 바이러스의 어떤 저 외부 배출이나 또 본인에게 이 바이러스가 침투되는 것을 막는 그런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인식을 해주시고 또 그렇게 실제로 활동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어제 이 분당 재생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과 함께 오후 저녁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 재생병원을 방문했다는 사실이 좀 알려지면서 코로나19 검사를 어제 밤에 받은 걸로 네. 알려졌습니다. 결과는 나왔습니까? 네, 일단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이번 사태가 터지면서 거의 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지금 뭐 현장들로 굉장히 많이, 현장을 뭐 굉장히 많이 하고 신천지 과천교회도 네, 가고 뭐 신천지 뭐 거기 가평에 있는 그렇죠. 뭐, 평화의 거기도 궁전. 갔었고. 평화의 예, 궁전에 평화의 궁전도. 출동한다고 그랬죠. 예, 그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아마 본인이 좀 감기 기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콧물도 나고 감기 기운이 있어서 또 분당 지금 재생병원에 저런 사태가 터지니까 이거 이상하다 해서 빨리 나도 좀 검사를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검사를 받았고 오늘 아침에 일단 음성으로 결과는 나와서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이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만나는 사람이 뭐 한두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현장을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이번 이 코로나19 사태 같은 경우에 이란이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란 같은 경우에 지금 부의장하고 국회의원하고 내각이 완전히 지금 다 감염이 그렇죠. 돼서 네. 지금 뭐 거의 사망자도 나오고 있고 왜냐하면 국회의원들도 이란이 감염되고. 중국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관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이란이 봉쇄되다 보니까 진짜 중국 쪽에서 많은 인력들이 이제 또 물품들이 왔다 갔다 교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란 쪽에서 굉장히 이제 고위층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지금 이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비춰본다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 갔을 때 그때 부지사가 이제 비서가 이제 양성은 나오긴 했지만 이게 이제 그 감염이 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마찬가지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헤드쿼터 지금 복지부의 직원 한 명이 사실은 이게 중과됐을 때 예. 확진이 돼서 오늘 브리핑을 사실은 복지부에서 하지 못하고 오송질병관리본부에 와서 브리핑을 했어요. 네, 아침에 소식이 소식이. 전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렇게 되면 헤드쿼터가 지금 완전히 봉쇄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태가 어떤 이런 시내 이름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걸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의료기관, 그다음에 정부 부처 여기도 상당히 지금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네. 사실 이 집단 감염 사례 중에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알려드렸지만 이 천안에 줌바 댄스와 관련된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최영일 평론가님, 그런데 그 연결고리가 좀 네. 드러났다고 합니다. 연결고리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충남 지역에만 지금 확진자 93명 중에 네. 92명이 줌바 댄스라는 키워드와 연결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제 신천지, 이 종교 집회 문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요양시설, 대형 병원, 이런 데 걱정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사회 관계망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우리가 동호회를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 직장 문제도 있는 거고요. 재택근무들 많이 하고 있지만, 자, 이 줌바 댄스가 2월에 워크숍이 열립니다. 이분들이 요즘에 필라테스 학원이라든가 또는 뭐 피트니스에 많이 이제 이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시다 보니까 자주 모여서 워크숍을 하시나 봐요. 네. 지금 이제 천안 아산 지역의 9명의 줌바 댄스 강사 중에 이미 4명은 감염돼 있었다. 지난달 그러니까 2월 15일 중순께 워크숍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네. 그런데 또 이 외에도 29명 전국에서 줌바 댄스 강사가 모인 워크숍이 있었는데 그중에 여기에 대구에 강사 3분이 있었던 거예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마 대구에서 워크숍에 참석한 강사를 통해서 다른 지역,
특히 천안 아산에서 열린 워크숍이다 보니까 이 지역 강사가 9명 중 4명이 감염되면서 이게 수강생들에게도 퍼져나가고 여러 가지 전파망을 지금 또 작동을 시켜서 지금 이 90명이 넘는 감염자를 속출하게 한 상황이라 지금 뭐 신천지도 피해자다라는 말씀 아까 드렸지만 줌바 댄스가 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 또 이 운동을 통한 감염망이 맞습니다. 예. 확인되고 아까 이현정 의원님 말씀 맞다나 저는 또 이 보건복지부 직원 감염이 이게 방역 때문에 그런 것인가 했는데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생활이나 취미의 여러 가지 모임들에서 감염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또다시 증명해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집단 감염의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면서 이 경북 지역 내 요양시설의 집단 감염도 비상인데요.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봉화 푸른 요양원은 추가 감염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거기는 입소 요양을 주시다 보니까 고령자분이 아무래도 많죠. 열이 좀 있는 편이시고요. 기침 좀 하시고. 네, 경북에 위치한 대부분의 요양원, 요양병원, 이 고령자분이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또 한편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경북 지역이 사실 의료시설들이 촘촘히 있지가 않거든요. 특히 요양원 같은 경우엔 의료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골 외진 곳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푸른 요양원 같은 경우에 경북 봉화에 있는 집단 감염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네, 정 교수님. 네. 저는 이 집단 감염 사례가 가장 우려가 되더라고요. 네. 지금 51분이 이 확진 판정을 받았잖아요. 푸른 네, 요양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고령자이시죠. 네, 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사실 이 방역 당국이 가장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 고령자 또는 기저질환인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의 집단 감염 발생이 제일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사실 봉화의 그 요양원에서 발생한 이 상황은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분들을 그 경상북도 지역에 있는 이 병원으로 빨리 이제 이송을 해서 의료진들로부터 진료를 받도록 지금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병상이 지금 제대로 지금 확보가 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지금 이 경북 도내에서도 최우선적으로 저분들이 지금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상에 대한 그 재분배 작업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송이 돼서 적절한 진료를 받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지금 간절합니다. 네. 아무래도 사망자가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서 이 보건당국이 조금 더 빠르게, 재빠르게 이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